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입니다.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인가요? 통합특별시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현안은 무엇인지 보다 깊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혜면 지혜, 품격이면 품격, 그야말로 젠틀맨 뉴시스 전남 광주 취재본부의 국일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과찬이십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선거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한데 또 지금 통합 이슈가 있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분주한 하루하루입니다. 네. 네. 이번에 지금 역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부작용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각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아, 지금도요? 대통령까지, 대표적인 것이요. 또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했고 2, 3일 동안 아주 충격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그거 좀 우리 이쪽 지역만 한다면 네. 혹시 광주시 5개 구청이나 22개 전남도에 어떤 시군 지자체장 선거에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일단은 광주는 민주당이 완승한 것 같아요. 네. 구청장들 다 휩쓸었고, 근데 네. 전남이 22개 시군 중에서 다섯 곳이 지금 비민주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네. 무소속 후보들한테 갔죠. 그러니까 또 이 다섯 곳, 그러니까 시부터 얘기하면 광양, 예. 강진, 예. 완도, 예. 신안, 예. 장흥 예. 이렇게 다섯 곳이거든요. 근데 이 다섯 곳 말고도 예. 민주당 후보가 이긴 지역도 4%포인트 이내 초접전 지역이 한 6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민주당이 수치상으로는 이겼지만 예. 결코 압승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전남 쪽이죠. 아마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지 않나 봅니다. 반감인데 거기에 전변에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잡음, 그렇죠. 어떤 공천의 실패, 네. 이런 네. 것들. 그렇습니다. 공천 잡음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천 둘러싸고 매번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중앙당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중앙당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공천 룰도 정하고, 네. 또 이 깜깜이 경선이라고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 또 응답률 전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중앙당이 다 쥐고 있고요. 이게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 호남은 니들 꼼짝 마라. 니들은 우리 주머니 속에 공깃돌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호남을 늘.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 선거에서도 되풀이 됐고, 그런 민주당에 대한 약간 반민주당 정서, 거기에 공천 잡음 이런 게 맞물려서 아마 그 다섯 곳은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쪽에 니들 정신 차려라, 일종의 회초리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 상황도 민주당이 수치상으로는 이겼지만 서울시장, 또 경기도 평택을, 부산 북구 갑 이런 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자리를 내주면서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없고 반쪽의 승리다. 웃을 수 없는 승리다 그러는데, 저는 광주 전남 광주도 민주당이 그렇게 완승했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선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 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민주당이 전남 광주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에 안 주는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토끼 취급하고 네. 선거 때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고 뜨거운 심장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중앙당으로 전국 정당으로 한다고 호남을 도외시하고, 지금 과연 민주당을 호남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호남민들만 정말 막연하게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오피니언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는 민주당이 일당 독점 구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깔려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대안정당을 못 찾는 거죠. 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좀 해줄까 했는데 조금 약하고. 야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소속까지 심지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민주 없는 민주당,
국민 없는 국민의힘, 아,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야, 그 워딩 너무 아, 촌철살인 아니에요. 형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닙니다. 이거 정치권 또 기자들 사이에서 야. 도는 얘기입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조국 이번에 떨어지니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말씀들 너무 잘 만드시네.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유권자, 우리 전남 광주의 우리 시민 도민들이 정말 그 투표를 잘하신 것 같다. 네. 어디 보면 그런 민주당한테 보복 응징을 대대로 한 거거든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민주당 쪽에 약간 정권 안정론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하면서도 네. 바로 니들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 오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약간 정권 견제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 절묘함이 참 아마 미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권자들끼리 미리 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을 건데 결과를 보면 야, 준엄하고도 무섭고 절묘한 그런 민심이 나온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요. 네. 좀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보다 네. 전라남도 도민들이 더 선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신다.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무소속을 당선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 보면 광주광역시는 조금 덜하고 네. 전남이 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말하기 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근데 이게 광주라는 도시의 성격하고 같은 호남 내이긴 하지만 광주라는 도시의 선거 어떤 성향과 네. 전남의 성향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전남 쪽이 원래 노인층들이 많고 고령층이 많으니까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렇게 비민주당 후보들을 뽑는 거 보면 네. 그래도 의식들이 있고 네. 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하고 네. 또 지적할 건 하고 나는 그게 상당히 좋은 민주당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공천, 경선 이런 게 늘 말이 나오는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권리당원 중심으로 해서 조직 선거를 합니다. 현행 당원 당규상 그게 문제가. 예예예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이렇게 하는데 이 호남 쪽은 공천이고 당선이고 경선이고 본선이니까 일반 시민들의 포션을 좀 더 늘려라.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 니들이 뽑아놓으면 민주당이 뽑아놓으면 본선에서는 할 게 없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그 여론조사 포션을 뭐 3대7, 2대8로 늘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그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마이웨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남 광주 이 통합특별시 지금 뭐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까 이제? 글쎄 이게 엄청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시민들은 지금 아직은 피부로 느낄 만한 실감이 뭐 안 나시겠지만 일단 뭐 주소지 바뀔 거고 행정 서비스도 바뀔 거고 관련 조례 바뀔 것이고 예.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은 보기에는 약간 좀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시도 통합이라는 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이라는 게 단순하게 행정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행정 통합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이냐. 예. 여기서 얼마만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정말 이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초강력 경제권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게 궁극적 목표인데 네.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게 이제 가시적으로 안 나타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만 지금 산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뭐 변화라고 하면은 인구가 320만 명이 네. 됩니다. 앞에서. 또 GRDP가 150조 원, 네. 연간 예산이 25조 원까지 되거든요. 앞에서. 지금 광주시 합해서 한 19조 원 정도인데 거기 25조 원까지 늘어나니까 말 그대로 슈퍼 지자체가 되는 거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네. 그러니까 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도 들어가고 막강한 인허가권 그거 확정됐나요? 그건 아직은 좀 유동적이긴 유동적이죠. 한데, 네. 재정부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준다면 그건 똑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많이 불참했다고 하던데. 네.
불참할 거 오세훈 시장이 불참할 거라면 그냥 우리 민영배 시장님이 항상 참석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게 행정 통합에 심혈을 기울였고 역점을 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해야죠. 참여시키는 그런 안이도 시켜야 유력하지 될 것 않을까 같아요. 싶고. 왜냐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도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서 어떻게 네. 보면 이번에 통합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베니핏이 이렇게 심하게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줘야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영배 우리 시장님도 그런 것을 아시고 좀 프라이드를 갖고 네. 본인의 스탠스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 자리 내놔라 정확하게. 나도 국무위원 회의 때도 나도 참석하겠다. 네. 이렇게 좀 한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뭔가 네. 힘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텐하게 지원해야 그렇죠. 발전도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야 이게 지금 진짜 전남 광주 통합을 통해서 메가시티 초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5년간 아니 4년간 1년에 5조 원씩 20조 원 이걸 네. 지금 쏟아붓게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들, 가시적인 지원들이 또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주민들도 느끼고 그게 또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이나 이런 데도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전남 광주 통합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5국 3특 오국삼특. 예. 이게 성공하려면 이 전남 광주 통합이 완전히 성공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성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기승전 이렇게 심하게 중앙 정부에서 네. 도와줘도 되나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인력이라든가 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윤당 폭격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심을 끄는 게 4년간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실은 이게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동적이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보니까 소위 이제 꼬리표 달린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 아예 이건 이 목으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죠. 예, 순증 예산 기존에 내려오는 국비 또 뭐 교부금 이런 것과 달리 네. 이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해라라는 순증 예산으로 내려보내줘야 여기서 미래산업 신성장 동력이들 마중물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랄지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고 네. 초강력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아 저래서 그렇게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었구나 네.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권이 만약 바뀌면 4년 뒤에 바뀌면 이게 끊어진다 아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뭐 혼선만 일으키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려고 통합했느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재정 분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네.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민영배 당선인의 어떤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시민들이 20조 원 여기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오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20조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0조 갖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시드머니로 방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마중물로 해서 뭐 370조의 기업도 투자를 유치하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전남 광주가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에 뭔가 베니핏이 있게 네. 해서 결국은 인구가 이제 지금 현재 320만보다 2배 정도 뭐 500만, 600만 될 네. 정도로 네. 메가시티는 이제 1000만 이상이 되는데 메가시티를 목표로 해서 그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누가 앵커 진행자고 누가 판단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형님, 동의합니다. 절대 네. 동의합니다. 네. 지금 제일 이제 좀 현안 문제가 뭔가요? 이게 지금 만약 출범을 한다. 풀어야 할 거? 네. 일단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년간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 이 활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하려고. 또 하나 확실한 자치분권, 재정분권
지금 특별법에는 390개 뭐 특례 조항이 만들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나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를 보면 대통령이 끌어가고 대통령이 강조를 하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따라가지 실질적인 뭐 권한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아, 그래서 특별법 만들 때도 중요 사항들 이를테면 교부세율을 조정해 달라 또 뭐 국세의 지방세로 좀 국세를 일부를 지방세로 좀 이양해 달라. 또 지금 자치구는 특별 교부세가 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재원조정 교부금 형태로 오거든요. 네. 그걸 직교부금을 해달라. 전남의 시군들은 직교부금으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가 안 움직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통합특별시장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제 끌어와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이고요. 또 여기서 지금 그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산적에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각계의 이해관계가 이제 분출해서 갈등, 뭐 분열 엄청 심할 거거든요. 이런 네네 안 봐도 뭐 눈에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정하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런 갈등 조정 시스템, 네. 또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게 절대 필요하고 또 좀 뭐 실사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군공항 이전, 공공기관 뭐 2차 이전 부분, 또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통합을 해놓으면 중요 인프라나 자본이 광주로만 몰리는 소위 말해서 빨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대도시로 몰리는. 그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전남 쪽 이런 데는 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그런 확보된 재원을 이런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고르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도 큰 과제죠. 우리 민영배 당선인께서 그때 자리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밤잠을 못 잔다. 뭐 남들은 축하한다, 뭐 이제 통합시장 뭐 처음 해보는 거라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진짜 고독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지금 힘들게. 뭐 각계 인재를 지금 뭐 이렇게 쓴다라. 교수님 한번 등용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형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박한. 저는 능력이 영향이 안 되고 근데 각계 인재를 구하려고 해도 이 지역에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 경선 때 원체 갈등이 심했으니까 대통합 차원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당연하죠. 써라. 홍묘 백묘 써서 그래서 인재를 풀로 써야 대통합의 취지도 살리고 또 통합특별시에 인재도 쓰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영배 당선인께서는 원체 코드 인사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볼까요? 언제 이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 얘기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지역 경기 침체. 그렇습니다. 소위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광주광역시의 각종 이 세금이라든가 예산이 사실은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그걸 취등록서에 내고 이러면서 광주 어떤 전체 재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도미노처럼 광주시 재정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니까 다들 이쪽 큰 건설 업체들이 다 서울로만 전부 다 가버리려고 하는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에 있는 대형 건설 업체들이 지금 서울로 가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구책을 찾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의 건설 부동산 이 업계가 차지하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분양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실적이 저조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니까 건설업계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분양이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협력업체 또 하도급 업체 여기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하도급 업체랑 여기가 안 되면
이제 요식업 업계까지 맞아요. 뭐 이를테면 식당, 뭐 술집 이런 데까지 바로 손님들이 바로 빠지거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도 영향이 큰 것이고 이게 지금 건설업계가 왜 자꾸 뭐 탈광주, 탈전남에서 서울로 인서울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자구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소위 대형 건설업체들 부도 사태, 줄도산 뭐 이런 게 이어지고 그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업체의 부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8천을 뚫어서 뭐 어쩐다 또 수출이 역대급이다 뭐 이렇게 호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바닥 경제 또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제 이것은 거의 정말 바닥 경제고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신기루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당연하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나 이렇게 대형주들이 끌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다른 포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만 지금 빠져 있느냐 이런 거.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누구는 옆에서 뭐 몇 천을 벌었네, 몇 억을 벌었네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있지라는 그런 박탈감이 있고 실제 주변의 이 바닥 경제, 서민 경제는 침체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광주 전남을 살리기 위한 좀 특단의 부양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건설이 차지하는 GNP의 뭐 18%다 또 네. 방금 또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한 30%다라고 한다면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민영배 시장이라면 네. 그런 단체들 좀 앉아서 라운드 회의들하고 또 좀 그렇죠. 하면서 네. 어떤 것이 좀 구제책이냐 어떤 것이 네. 활성화 대책이냐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남 광주에 지금 다른 광역시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규제도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좀 이렇게 협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영배 당선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첨단 분야의 대기업 위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반도체 지금 맞아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현지 실사까지 마쳤다. 또 29일 날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이제 지방 투자와 관련한 회의를 간담회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첨단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 지역의 그 효과가 큰 주요 전략 산업들 이를테면 건설 부동산 또 여수에 가면 석유화학 네. 광양에 가면 철강 이런 지역의 주요 산업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특히 건설 부동산 관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또 관련해서 규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여기에 초광역 경제권 미래 산업으로 가는 분야 하나 또 하나는 기존의 산업들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타운홀 미팅을 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네, 네.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은다고 건설하신 분들 좀 네. 타운홀 미팅을 한번 해서 뭐 네, 네. 무릎을 맞대고 좀 의견을 그렇습니다.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AI 이런 것들 이쪽 지역에 20조 투자를 할 때 네.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지역 건설업체 베니핏을 네. 이렇게 심하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겠다라고 네. 하면은 광주 전남에 있는 그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로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메시지가 없으니까 뭔가 지금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확실히 있어요. 해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어떤 들어줄 기관이나 사람이 이런 없어요. 데서, 그렇죠. 기관이나 이런 데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못 내놓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모여서 진짜 집담회 형태로 해서 정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보자. 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재난 수준으로 말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행자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첫 출연인데 앞으로도 자주 좀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심하게 출연해도 되나 싶을 불러만 정도로. 주신다면 네. 재밌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주시죠.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은 역사적으로 아주 대전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은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고, 많은 불만도 있고 갈등 요소도 있겠지만 조금 지켜보고 박수 쳐주고, 또 행정기관 통합특별시가 잘못 가면 좀 따끔하게 또 한마디씩 또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니들 언론이 잘해라 라고 말씀하실랑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사명감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어떤 비판과 견제, 감시에 더 충실해야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합특별시 출범의 취지를 살리지 않겠느냐,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역시 지혜와 품격을 지니신 젠틀맨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